자, 안녕하세요. 시골 카페직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핫한 유촉새, 유시민을 싫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시민 요즘 참 문제가 많죠. 유시민은 과거에 나이가 60이 넘으면 뇌가 썩어서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자기가 한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60이 넘은 요즘 그는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 몰래 컴퓨터를 빼돌리다가 딱 걸리니까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 보존 시도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질 않나. 조국 아들 조원이 조지 워싱턴 대학 시험 내용을 사진 찍어서 문자와 이메일로 태평양 건너 조국과 정경심에게 전송하고 부모 둘이 기다렸다가 반반씩 나눠 풀어서 다시 전송해준 명백한 커닝 행위를 오픈북 시험이라서 괜찮다고 이해할 수 없는 쉴드를 쳤다가 상또라이 취급을 받고 있죠. 정상인이라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궤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말을 믿고 열광하는 좀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뭐 어쨌든 이같이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유시민의 말은 60이 넘어서 뇌가 썩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유시민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유시민을 싫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7월에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여주에 아주 큰 비가 내려서 남한강이 범람 위기에 처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주의 한 지역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때라서 거의 매일 여주대교 옆에서 밤새 대기하면서 수시로 여주대교 수위를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물론이고 모든 중앙신문에서도 대서특필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7월 16일이었나? 17일이었나? 여주대교 수위가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자정 무렵에 여주에 급하게 내려왔고 이기수 당시 여주 군수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새벽에 충주댐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면서 충주댐 방류량을 늘린다고 여주에 통보를 했었고 그 상황에서 충주댐 방류량을 늘리면 여주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팔당댐은 절대로 열지 않을 테니까 중간에 낀 여주만 완전히 수장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래서 김문수 경기도지사하고 이기수 여주 군수하고 수자원공사의 깜깜한 새벽에는 시민들이 어두워서 대피하기 힘드니까 제발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게 날이 밝은 다음에 방류를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어요. 그래서 결국 날이 밝기 시작하는 아침에 방류하는 걸로 방류 시간을 몇 시간 늦췄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김 지사하고 이 군수하고 충주댐 방류 시간 늦추려고 충주댐까지 달려갔었던 것 같은데 이건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방류 시간을 늦춘 이후에 비가 잦아들면서 결국 남한강 범람 위기는 무사히 넘겼는데요. 대표적인 좌파 신문 한겨레에서도 만약에 그때 여주대교가 범람했으면 여주읍 지역이 5,700여 가구가 침수되고 여주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거라면서 여주에서는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박제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홍수를 막겠다고 4대강 사업 한다고 하니까 입에 개거품을 물고 그렇게 반대했었죠. 여주 사람들은 그때 그 긴박했던 상황을 모두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유시민이라는 작자가 아마 2010년도 지방선거 직전이었을 거예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무슨 TV 토론회에 나와서 김문수 지사하고 4대강 관련 토론을 하다가 정확한 워딩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주에 무슨 홍수가 있냐, 여주에 홍수가 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억은 좀 가물가물한데 아마 김문수 지사가 2006년 당시 홍수 얘기를 꺼내니까 반박하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동영상을 찾아보려고 해도 너무 오래돼서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찾을 수 있는 분은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포천 누나네 집에서 여주로 오는 길이었는데 차 안에서 DMB를 틀어놓고 음성으로 토론회를 듣고 있다가 유시민이 그따위 쓰레기 같은 소리를 짓거리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운전하다 말고 운전대를 손으로 막 치면서 쌍욕을 퍼부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수석에 어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깜짝 놀라셔서 여주에 도착할 때까지 어머니 진정시키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홍수가 났던 2006년 당시는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던 때입니다. 국무위원이었던 장관이 그때 그 홍수를 모를 리가 없죠. 모든 지상파 및 중앙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전국이 여주 남한강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가 재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몰랐다면 국정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무능한 장관이었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TV 토론회에 나와서 아주 뻔뻔하게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이에요, 유시민이. 저는 이때부터 유시민을 아주 싫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4대강 사업은 절대로 잘못된 사업이 아닙니다. 아주 잘된 사업이에요.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어려서 해마다 여름만 되면 TV에서 수재의원금 모금 방송을 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수재의원금 모금 방송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만큼 4대강 사업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큰 홍수가 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연 상태의 공유하천은 한쪽이 침식되고 한쪽이 퇴적되면서 물길이 이동을 합니다. 지리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강 옆에 살기 시작하면서 침식되던 곳에 제방을 쌓아서 더 이상 침식이 안 이루어지도록 막았어요. 당연히 한쪽은 침식이 안 되고 상류에서 내려온 퇴적물은 계속해서 쌓이니까 당연히 강바닥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남한강은 한양으로 물류를 실어 나르는 배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곳이었는데 4대강 사업 직전에는 아주 작은 고깃배조차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강바닥이 높아졌었습니다. 강바닥이 높아진다는 것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의 용량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강바닥이 높아졌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똑같은 양의 비가 와도 홍수가 날 위험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런 이유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인간이 강 옆에서 살아가는 한 강은 방치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입니다. 정부가 4대강보 철거한다고 하니까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4대강 지역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보철거는 절대 안 된다면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가 전문가가 아니라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농민들이 전문가예요. 현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4대강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는 게 맞는 겁니다. 더 이상 좌파의 선동에 넘어가지 맙시다. 제가 집단 광기, 감정 과잉의 사회, 민식이법을 통한 대한민국 진단이라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조금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살아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감되셨다면 주위에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4월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